안녕하세요. 메리토코 신입사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머스크는 트럼프 정신착란 증후군, 파월은 인플레이션 불안 증후군, 캐시우드, 트럼프의 중국 압박에 삐져버린 머스크, 캐롤라인 레빗, 머스크 이제 와서 이러면 쓰나? 입니다. 자, 머스크랑 트럼프의 그 싸움이 주말부터 계속 이제 언론의 주제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자, 이거 우리 사실 얘기했었던 거죠. 그 기업가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삼성, 현대차 그 기업의 그 공부 열심히 하신 회장님들이 왜 어떤 정치의 한쪽을 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마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지금 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배팅할 때만 해도 엄청나게 환호하던 여론은 싹 돌아섰고요. 지금은 뭐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그렇죠? 저거 사회생활하거나 아니면 일상생활하거나 인생 살면서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저 장면뿐만 아니라 저런 비슷한 일들이 개인의 인생에서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뭐 이혼 법정 앞에 가면 그러잖아요. 한때는 정말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이 사랑했던, 그렇죠? 이성 상대와 정말 밑바닥같이 보이도록 싸우잖아요. 온갖 그동안 넘어갔던 사소한 문제까지 엄청나게 크게 불거지면서 지금 완전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좀 다른 거는 그 시작 전부터 이건 굉장히 특수성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을 안고 갔다는 거죠. 저게 터지면 어떻게 될까? 그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처음부터.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저런 문제가 터지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머스크랑 그 트럼프의 동행 자체가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리고 사실 둘 다 굉장히 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축이 융합을 하거나 어떤 그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둘 다. 둘 다 돌이죠. 그러니까 돌하고 돌을 들고 가다가 하나를 떨어뜨릴 것만 같은 그 불안감 있잖아요. 손에 쥐고도. 그런 불안감이 항상 있었는데 결국은 터졌죠. 그리고 그 터지면 엄청나게 크게 터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동안 좋았던 사이에 진짜 한 수천 배, 수만 배는 나쁜 쪽으로 터지게 지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것은 이미 끝났어요. 여기서 다시 좋아진다? 이건 없죠. 이거 여기서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좋아지려면은 이 모든 시간을 되돌려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미 판가름 났죠. 타임머신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이제. 자, 트럼프는 이런 말을 하죠. 트럼프 정신착란 증후군이다. 이게 뭐 약물 사용 가능성 얘기가 나와서 이런 증후군을 붙였는지 아니면은 자기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어떤 현상들을 이렇게 원래 생각하고 있던 단어였는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정신착란 증후군이래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뒤에 보면은 금붙이도 엄청 많이 붙어 있잖아요. 여기 지금 그 타원형 책상에다가 여기 역대 대통령 사진들 다 걸려 있고 이렇게 화려하게 꾸민 여기 집무실에 불러다가 그 정장도 안 입고 젤린스키한테 뭐라고 하지만 머스크는 우리 편이니까 티셔츠 입고 와도 여기에 와가지고 대접해주고 그렇게 해줬는데 이러고 이제 배신을 하니까 이게 지금 착란 증후군이라 된 거죠. 뭐냐면 이런 데 있다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머스크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머스크는 지금 조만장자 아닙니까? 근데 조만장자가 뭐 아무리 트럼프가 뭐 트럼프 타워에서 맨날 무슨 뭐 저기 연회를 열고 뭐 이런다고 한들 머스크도 그렇죠. 근데 마치 무슨 약간 불황자가 그렇죠. 워싱턴 DC 근처에 불황자가 트럼프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루 여기 초대받아가지고 그거에 너무 저기 감격에 겨워가지고 그거 하나에 목매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지금 마치 막 간곡하게 부탁하여서 어거지로 여기 들어와가지고 하루의 어떤 그 기쁨 때문에 평생 그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치부를 해버립니다. 지금 여기 왔다가 이렇게 화려한 우리 대접을 받고 아침에 일어나 버리니까 화려함이 사라져 버린다. 나를 잃은 정신착란 증후군. 아예 환자로 몰아갑니다, 이제. 정신착란 증후군이라고.
자, 그리고 이제 에어포스 원에서 항상 통로에서 인터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자들이 놔주질 않아요. 거의 여기 한 최소 30분 이상을 잡아놓고 트럼프한테 맨날 인터뷰를 요구를 하는데, 자, 여기서 또 질문이 이제 나온 거죠, 이 얘기가. 지금 약물상 예전에 한번 덮고 넘어간 거 아시죠? 머스크랑 어떤 그 막 황태자들이, 기업의 황태자들이 모여가지고 약물을 한다. 근데 그때 너무 테슬라가 잘 나가고 앨런 머스크가 정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어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아니 뭐 돈 잘 벌고 뭐 미국에 저기 돈 많이 벌어다 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약간 해프닝식으로 넘어갔었던 적이 있거든요. 자, 물론 그땐 당연히 사이가 좋았으니까. 지금은 모든 것이 불거집니다.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랑. 그래서 당신을 위해 일할 때 약물 사용에 대해 걱정한 적이 있느냐? 물론 여기선 트럼프는 지금 언론이 너무나 또 일말에 그건 남았나 봐요. 우리 그러잖아요. 이혼 법정에서 헤어지면서도 일말에 어떤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0.1% 정도? 그건 있나 봐요. 그래서 언론이 지금 너무 강하게 한다. 너무 부정적으로. 여기선 또 살짝 감싸는 듯 했지만 약물 사용에 대한 얘기를 본인도 꺼냈습니다. 의심된다고. 이제 그 머스크가 반박을 했죠. 나는 오히려 케타민 처방을 받아서 심리적 안정을 찾았을 뿐 그 뒤로는 한 적이 없다. 자, 그리고 머스크랑 이렇게 싸우는 와중에도 우리 잊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왜 파월이 안 나오나 했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진짜 2026년 5월까지 매일 나올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그 질문도 후속에 나왔거든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없는데 도대체 왜 안 내리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 또 했습니다. 만약에 훌륭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있었으면 금리를 낮췄을 것이다. 이게 바꿔 말하면 파월은 훌륭하지 않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라는 거죠. 뭐 사실 이거는 뻔한 얘기죠. 그동안 저거보다 훨씬 심한 말 많이 했잖아요. 느린 법 거북이고 맨날 엉망진창 보고서 내고. 그렇죠? 우리에게 훌륭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었으면 이미 금리를 낮췄을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다. 그리고 후속으로 그 얘기 했다고 했죠. 2026년 5월이 임기 만료인데 후속으로 이미 의장을 지금 점 찍어 놓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2026년 5월이면 이제 1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6월 달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마음속엔 이미 있을 거예요. 차기 의장이. 여기서 파월을 연임을 시킨다?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그 파월을 연임시킨다는 것은 지금 머스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바라는 것과 같은 확률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말해주진 않았어요. 기자가 궁금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계속 이혼법정 얘기를 하는데 너무 비슷해서 그래요. 이혼법정을 제가 옆에서 본 건 아니고 그런 어떤 사례들 막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프로그램이라던가 그런 거 보면 완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지금 앨런 머스크가 이걸 다 짜집기 한 건 아닌데 정말 이 어떤 요 형태를 보면요. 마치 무슨 옛날에 썼던 연애 일기장 그거를 다 조금씩 잘라내가지고 그거를 한이 맺혔던 거를 여기다가 무슨 한 장에다 해가지고 푸는 사람 같아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이게 20년치를 다 털은 겁니다, 이거. 트럼프의 20년치 X 트위터에 있는 발언들 있잖아요. 싹 다 긁어 모아가지고 20년 전에 왜 이런 거 말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거 요즘에 많죠. 10년 전에 했던 말이 자기한테 빗을 꽂히는 거.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단 하나의 아름답고 크고 큰 법안으로 감세 법안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머스크가 그랬잖아요. 아니 크면 크고 아름다우면 아름답지 크고 아름다운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정면으로 반박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얘기를 또 근거를 붙인 거예요. 아니 트럼프가 옛날에 대통령이 아니던 시절 얘기까지 다 끌어왔어요. 지금 2010년도 7년도 거까지. 그때 대통령이 아닐 때 막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 오바마가 감세를 한다고 하니까 막 반대했다. 왜냐면 우리나라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부채가 너무 많이 쌓이니까 그 부채가 너무 많이 쌓인다고 이 강조했던 사람이 이거 어디 갔냐 이거죠. 오늘 이 사람 어디 있나요? 이렇게 썼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오늘 옛날에 이 사람들 어떻게 되어 있죠? 제가 이제 구글 번역을 했더니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쵸? 약간 일기장 막 잘라가지고 눈알 오려붙이고 이런 거 같이 돼버렸는데 내용을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아니 왜 부채를 도대체 왜 추구하고 있느냐. 이 오바마도 여기 하나 나오네요. 그렇죠? 아까 말한 거. 버락 오바마가 이 나라를 파산시키고 있다. 버락 오바마의 예산안이 부채의 4.41달러를 4.41모 달러를 추가해야 합니다. 2016년까지 총부채가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어디 갔냐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했죠. 공화당이 부채 한도를 연장하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공화당원인데 부끄럽습니다. 2013년 1월 23일 날 20년 전에 올렸던 거를 꺼내가지고 현명한 말이라고 또. 그렇죠? 왜 이 현명한 말, 그러더니 이제는 여기까지, 지금 가장 최근에 올린 거거든요. 이제는 여기까지 나가버렸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80%를 대표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 때가 되었나요? 네, 80%. 앨런 머스크 지금 새로운 정당 자기가 창당하거나 창당하려는 사람 지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완전 돌아섰어요. 지금. 자, 근데 빌 에크먼이 한마디 했네요. 그렇죠? 빌 에크먼은 트럼프 지지 선언했잖아요. 자, 도널드 트럼프랑 앨런 머스크 위대한 나라의 이익을 위해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떨어져 있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강하다. 트럼프 지지한 사람 입장으로서 이 모습이 좀 안타깝나 봐요. 빌 에크먼은 지지합니다 했습니다. 하지만 빌 에크먼의 말이 지금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캐시 우드, 트럼프의 중국 압박에 삐져버린 머스크. 자, 캐시 우드는 이제 매달 초에 이제 자기의 어떤 비전하고 다 밝히죠. 재정 정책, 통화 정책, 그다음에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 분석. 이 순서대로 항상 얘기해요. 자, 캐시 우드의 말이 주목이 되는 이유는 아시죠? 지금 아크 인베스트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테슬라고, 테슬라는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캐시 우드의 입장이 궁금하겠죠. 당연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정부 계약으로 220억 달러를 받았다. 그러니까 정부에 의존하는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불리한 거고 하나의 가설을 듭니다. 지금 머스크가 이런 이유가 뭘까? 이 가설이 자기가 좀 저기가 근거가 있답니다. 뭐냐면 테슬라 사업에서 중국이 생산과 소비 부분에서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한테 강경하게 나가고 있잖아요. 145%를 불러서 끌어당긴 다음에 뭐 관세를 물렀다고 누가 비판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중국을 계속 압박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게 싫은 거라는 가설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자기가 피해를 보니까요. 중국에서 지금 비아디랑 뭐 샤오미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중국 시장을 밀어내버리면 테슬라가 설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캐시 우드는 당연히 테슬라를 가장 많이 쥐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의 수장이니까 마지막은 좋게 얘기하죠. 다 털기 전까지는. 그렇죠? 자, 앨런 머스크는 압박 속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 로보택시 출시에 대한 그의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 이게 중요하다. 언제 나오죠? 드라마가 어떻게 바뀔지 보자고 하면서 6월 12일 바로 그날이죠. 자, 6월 12일 얼마 안 남았죠. 무슨 날이죠? 텍사스 오스틴에서 드디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처음 운행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아마 중요한 날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여주죠. 보라색을 좋아해요, 항상. 핵심 PC, 이게 연방준비제도가 보는 이 물가 지표죠. 내려가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저기가 휘발유 가격이 잡혔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트럼프랑 개를 같이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거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죠. 트루플레이션. 하도 인플레이션에 우려가 있다고 연준이 얘기를 하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나 이 블록체인 기술을 믿는 사람들은 블록체인 기술로 본 트루플레이션을 봐요. 이게 60일 이상 앞선 인플레이션을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맨날 나오잖아요. 트럼프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없다. 다 이렇게 낮게 나오지 않느냐. 근데 거기서 이제 언론에 기사가 붙잖아요. 아, 관세 효과가 아직 여기 적용이 안 됐고 4월 5일 지표다. 그 얘기를 하니 자꾸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향후 2달 내 인플레이션도 보자. 블록체인 기술을 우리는 미리 알 수가 있다.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캐시 우드도 그 말은 같이 하는 거예요. 트럼프처럼 지금 없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금리를 내려도 된다는 거예요. 자,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머스크 이제 와서 이러면 쓰나? 이번에는 인터뷰에 뉴스에 출연하셨어요. 자, 앨런 머스크를 아까 똑같은 얘기죠. 타원형 사무실로 호의적으로 맞이했고 우리 정부의 낭비와 사기를 줄이는 대통령의 놀라운 리더십을 같이 보내놓고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해놓고 갑자기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하려고 했더니 왜 이걸 반대하냐 이거예요. 이거는 지금 트럼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압도적인 지지로 민주당을 누르고 당선된 공화당 대통령으로서 대선 공약을 실천하는 거다. 앨런 머스크 당신도 대선 그 유세 시절부터 계속 우리를 다 지지하고 아무 말도 안 해놓고 왜 지금 와서 이거를 반대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그림입니다. 자, 이건 이제 뭐냐면 러트닉 상무장관이 그 하원의 세출위원회라고 출석을 해서 세금 뭐 여기에 대해서 이 답변을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민주당의 아시아계 의원이 뭘 했냐면은 바나나를 들고 나와서 미국인들이 바나나를 많이 먹고 나도 바나나를 좋아하는데 지금 이 바나나에다가 관세를 매기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한인마트랑 월마트에서 지금 8%가량 가격이 올랐다. 바나나 먹고 싶은데 못 먹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러트니 상무장관이 아니
바나나 같은 거나 우엉 뿌리 같은 거 미국이 수입 많이 하는 거는 우리가 다른 미국 수입 물품을 거기서 수입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가나가 초콜릿에 대해서 저기 그 관세를 우리가 다른 거를 토대로 해서 안 매긴다고 하면 우린 거기다 안 매긴다 그 얘기예요. 가나 초콜릿, 뭐 필리핀 바나나 비싸서 못 먹겠다는 생각 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였고 오늘의 한 줄 매듭평은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에 저 장면을 봤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를 많이 붙여서 오히려 미국 소비자들이 저기 불리한 입장에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감세 법안으로 호주머니를 또 두둑하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트럼프, 이러니 내가 세금 바나나 안 바나나